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34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경기 패턴 징크스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풋볼 살롱은 경기력 분석인 현미경 분석뿐만 아니라 이 경기력적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이변 결과들을 징크스와 패턴 그리고 여러가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잡아내고자 이 패턴 징크스 분석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경기 패턴 징크스 분석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경기력 분석인 현미경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력 분석인 현미경 분석뿐만 아니라 이 패턴 징크스 분석까지 챙겨가시면 다양하고 야무진 최종 픽을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적중픽 내용입니다. 지난 프로토 승부식 63회차에서는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 경기 4경기 핸디캡 조합으로 60.8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적중픽이 나와서 많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지난 프로토 62회차 같은 경우에도 5폴더짜리 41.5배당의 적중픽이 나오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풋볼살롱은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 구매 픽을 모두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시는 구매 픽과 여러가지 다채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 이미지로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기는 4번 경기로 들어온 리버풀과 번리의 경기입니다. 이 징크스와 패턴 분석 이변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리버풀의 승리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지금 구매율이 92%가 넘어가는 리버풀과 번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리버풀 쪽으로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이 투표율 1등부터 이 4등 경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승무패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풀과 번리 경기를 이변을 잡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징크스적인 패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즌 1월에 번리가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번리에게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6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 68경기 무패 행진을 끊어낸 팀이 다름 아닌 번리이기 때문에 이변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 징크스적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시에는 무관중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필드에 만원 관중이 들어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버풀의 홈구장인 안필드가 원체 이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구장이기 때문에 번리가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공격수 피르미누 선수가 최근 번리와의 경기에서 6경기 5골 1도움으로 맹활약 중에 있고 직전 개막전에서도 피르미누 선수가 골맛을 봤기 때문에 번리 킬러의 면모가 나온다면 그래도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번리 쪽 이변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통계는 이 통계적으로 구매율이 90에서 95% 사이까지 몰리는 경기들이 모두 이 정배당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승부가 24번이나 있었고 이 패배 역시 12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번리 쪽 사이드를 노리시는 분들은 픽을 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저는 이변 결과로는 무승부까지 잡아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패턴적으로는 뉴캐슬의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가 직전 개막전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바 있는데 이 칼럼 윌슨 선수가 아스톤 빌라만 만나면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빌라와의 5경기에서 득점이 없는데 이 칼럼 윌슨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5경기 무득점인 팀은 빌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K리그 경기에서도 있었는데 주중에 펼쳐졌던 제주와 서울의 경기에서 최근에 제주의 주민규 선수가 이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FC 서울만 만나면 득점포가 없었던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주와 서울 경기에서도 주민규 선수가 또다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서울전 징크스를 이어갔는데 이 개인적으로 이 약한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역시 지난 시즌을 제외하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만나면 이 득점포를 침묵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맨유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징크스를 끊어낸 바 있는데 이렇게 특정 선수가 특정 팀에게 약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뉴캐슬의 칼럼 윌슨 선수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침묵을 한다면 아스톤 빌라를 원정에서 꺾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스톤 빌라가 뉴캐슬을 상대로 최근 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고 지난 시즌 막판에 뉴캐슬의 유니폼을 입고 7경기 연속골을 넣었던 조 윌록이라는 선수가 원래는 아스날 소속이었는데 아스날에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조 윌록 선수가 이번 아스톤 빌라전에서 출전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이 조 윌록 선수가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왔던 연속골 경기가 8경기 연속골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다만 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8경기 연속골을 넣은 선수가 판 니스텔로이와 제이미 바디 그리고 다니엘 스터리지 이렇게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8경기 연속골이라는 기록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쉽게 나오지 않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조일록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8경기 연속골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또한 뉴캐슬은 유독 8월에 약했다고 합니다. 최근 8월에 펼쳐졌던 프리미어리그 18경기에서 승리는 이 단 2차례밖에 없었습니다. 2승 6무 10패로 8월에 펼쳐졌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유독 약했던 모습을 보였던 뉴캐슬의 공격수 칼럼 윌슨이 아스톤 빌라만 만나면 작아졌던 부분과 최근 아스톤 빌라가 뉴캐슬을 상대로 패하지 않는 흐름 등을 종합을 해보면 이 경기는 이변 결과가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6번 경기로 들어온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저는 이변 결과로는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턴적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2015년 1월 앨런 파듀 감독 시절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홈 개막전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6년째 홈 개막전에서 프리미어리그 홈 개막전에서 승리가 없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도 그러한 징크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브렌트포드가 승리할 시에는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의 첫 2경기에서 2연승을 거둔 역사상 4번째 팀으로 등극을 한다고 합니다. 이 코벤트리 시티, 노리치 시티, 허더스필드 타운 다음으로 4번째로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2경기 2연승을 거둔 4번째 팀으로 등극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록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브렌트포드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아스날전 이후에 2연승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패턴적으로는 조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 개막전에서 승리가 최근에 없었다는 점과 이러한 부분을 종합을 해 봤을 때는 최대치로는 이변 결과는 무승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리즈와 에버튼의 이변 결과입니다. 저는 패턴 분석 결과 승패로 그대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에서도 승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즈 유나이티드가 1980년도부터 개막 후에 첫 2경기에서 2연패는 없었습니다. 지난 맨유와의 개막전에서 1대5로 완패를 당한 리즈인데 이 80년도부터 개막 후에 2연패는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리즈 유나이티드의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200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개막전 3연승을 달성하게 되고, 이 에버튼의 공격수 칼버트 루인보다 이 뚝배기 헤딩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019-20 시즌부터 통계를 내봤는데 칼버트 루인 선수가 12골이나 뚝배기로 넣으면서 에버튼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 리즈가 이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에 약점을 드러낸다면 또다시 칼버트 루인의 뚝배기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에버튼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현재 에버튼의 감독을 맡고 있는 베니테즈 감독이 과거 리버풀과 첼시, 뉴캐슬을 맡은 바 있는데, 이 리버풀, 첼시, 뉴캐슬 감독으로서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을 떠나서 3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 무승부보다는 베니테즈 감독의 기분 좋은 이 리즈 원정 징크스와 더불어서 리즈 유나이티드가 80-81 시즌부터 개막 후 첫 2경기에서 2연패는 없었다는 점에서 승패가 갈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맨시티와 노리치의 경기인데 이변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의 승리로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고, 맨시티가 노리치 상대로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골은 14골이나 넣고 실점은 단 1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노리치에게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시티가 노리치에 패할 경우에는 과거 2006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대회에서 4연패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부터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노리치에게도 패배를 당한다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4연패 수렁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리치를 상대로 이 4연패 수렁에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만약에 노리치가 맨시티의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2015-16 시즌 첼시를 꺾었던 본머스 이후에 두 번째로 2부 리그 1위를 차지한 팀이 1부 리그 디펜딩 챔피언을 원정에서 이긴 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리치가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노리치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맨시티를 상대로 31경기 2승 7무 22패로 압도적인 열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9번 경기로 들어온 브라이튼과 와포드의 경기인데 저는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와포드를 상대한 홈 경기에서는 1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브라이튼의 공격수 닐 무페이 선수가 와포드전에서 득점을 할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페 선수가 연속골을 넣을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닐 무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은 상대가 다름 아닌 와포드였다는 점에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연속골 득점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와포드의 측면 에이스 사르 선수가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최근에 리그 6경기 5골을 넣고 있는데, 만약에 브라이튼전에서도 득점을 하면 와포드 소속으로 처음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게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처음으로 이 연속골이나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르 선수가 과연 첫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게 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포드는 최근 브라이튼전에서 2경기 모두 한 골씩 자책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와포드가 자책골을 기록을 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3번째로 한 팀 상대로만 3경기 연속 자책골을 기록을 하는 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와포드가 이번에도 브라이튼을 상대로 자책골을 기록을 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이튼이 와포드를 상대로 홈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과 이 닐 무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상대가 다름 아닌 와포드였다는 점, 그리고 와포드의 에이스 사르 선수가 와포드 소속으로는 아직 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이 경기는 최대치로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12번 경기로 들어온 사우스햄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잡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유를 상대한 홈 10경기에서 4무 6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10경기 중에서 무려 6경기를 선제골을 넣고도 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홈에서도 맨유에게 굉장히 약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스햄튼의 영입생 암스트롱 선수가 에버튼과의 개막전에서 골을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맨유전에서도 득점을 할 경우에는 사우스햄튼 역사상 세 번째로 개막 첫 두 경기 연속골을 넣은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기록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암스트롱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을 맨유를 상대로 넣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맨유가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2003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아스날이 세웠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최다 무패 기록인 27경기 무패 기록과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최다 무패 기록 신기록 경신이 아니라 아스날과의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맨유의 원정 기세를 고려를 하면 타이 기록까지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가 사우스햄튼을 9대 0으로 꺾은 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차 승리 공동 1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이 제 아무리 홈 경기장이라고 할지라도 맨유를 상대로 최근 홈 10경기 4무 6패 10경기 중에 무려 6경기를 선제골을 넣고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를 해보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13번 경기로 들어온 울버햄튼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저는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울버햄튼이 지난 2010년 2월 이후로 홈구장인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 2무 4패 열세에 빠진 울버햄튼이고 이 토트넘 역시 울버햄튼의 강한 면모가 있었지만 2연승까지는 굉장히 힘든 모습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2003-2004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울버햄튼 상대로 2연승을 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토트넘 역시 울버햄튼에 강했지만 퐁당퐁당 승리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토트넘의 감독인 누누 감독이 울버햄튼을 맡다가 토트넘으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누 감독이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이 울버햄튼의 새로운 감독으로 온 브루노 라즈 감독 역시 포르투갈 출신으로 과거 벤피카를 이끌었던 감독인데 이 토트넘의 누누 감독이 같은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을 상대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7번 경기를 해서 2승 3무 2패의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마르코 실바, 조세 무리뉴라는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과의 7차례 맞대결에서 썩 좋지 못한 성적을 같은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을 상대로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브루노 라즈라는 또 다른 포르투갈 감독을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상대로 이 강했지만 연승이 없었다는 점과 울버햄튼 역시 홈구장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승리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를 해 본다면 이 결과는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로 들어온 아스날과 첼시의 이변 결과로는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이 첼시를 꺾으면 지난 200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첼시를 상대로 리그 3연승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첼시를 상대로 리그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펼쳐졌던 첼시전 10경기에서 2무 8패로 승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독 일요일 경기에서 첼시만 만나면 약해졌던 아스날이고 일요일에 펼쳐진 첼시전에서 아스날이 승리를 거둔 것은 과거 2008년 11월 첼시 원정 2대1 승리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첼시는 최근 런던을 연고로 한 팀들을 상대로 원정 4경기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가장 최근 원정 5연승 런던 팀을 상대로 5연승을 거둔 것은 과거 조세 무리뉴 감독 시절의 2005년부터 2006년 1월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첼시 역시 런던 팀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5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첼시의 맨디 골키퍼가 투엘 감독이 부임한 지난 1월 이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기록한 골키퍼이기 때문에 현재 아스날의 공격력으로 맨디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감이 드는 매치입니다. 따라서 이 아스날이 최근에 첼시에 강했다는 부분과 다만 일요일에 펼쳐진 첼시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약했다는 부분 종합해서 고려를 하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이변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모패 34회 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경기 징크스 패턴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풋볼살롱은 현미경 분석을 통해 경기력적인 분석을 아주 상세하게 드렸고 승무패라는 것이 경기력적인 분석으로는 한계치가 있고 경기력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이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징크스와 패턴 그리고 여러가지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변 잡기 분석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